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인사이트 허신 이사입니다. 오늘은 average x라는 덱스 함수를 기준으로 여러가지 함수를 사용해서 평균값, 매출 추이 이런 것을 보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이블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날짜 테이블이 있습니다. 세일즈 테이블, 세일즈 오더 데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적은 날짜부터 가장 큰 날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는 날짜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 1월 2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데이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품입니다. 상품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테이블입니다. 매출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한 날짜에도 여러 상품이 팔릴 거고 또 한 날짜에도 고객이 여러 가지 상품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AMT가 총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QTI는 판매 수량 그리고 하나의 판매 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총 매출액 덱스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총 매출액이라는 측정값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세일즈 테이블의 총 매출액 AMT 기준으로 총 매출액을 만들었습니다. 자, 평균값은 어떨 때 쓰냐 하나를 차트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날짜별로 날짜별 매출액 합산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계층 구조는 없애는 일반 데이터 구조로 보이게 만들고요. 날짜로 총 매출액을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날짜별로 총 매출액이 합산돼서 보여지죠. 이걸 가지고 날짜별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꺾은선형 차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그리면 굉장히 날짜별로 매출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추이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매출을 평균을 낸 것을 가지고 일주일 평균이라든지 또 한 달, 또 3개월, 또 필요에 따라서 6개월 이렇게 해서 평균 값을 날짜별로 전 일주일, 전 한 달, 전 3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값을 내는 총 매출액 평균 값을 가지고 차트를 그리면 추이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어서 지금 매출 추이가 어떻게 되는구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면 평균값, average x라는 걸 써서 평균값을 구하는 그래서 표현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average x라는 걸 쓸 텐데요. average x는 단순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문을 보시면 앞에는 테이블, 집계가 되는 테이블이 나오고요. 뒤에는 expression,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테이블이라는 이런 조건에 따라서 뒤에 수식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이블이 조건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 있는 테이블을 가지고 평균을 계산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전 일주일 평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average x라는 함수를 써서 자, 측정값이 모여있는 테이블 여기다가 일주일 전, 일주일 평균 매출 구하는 것을 한번 덱스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측정값 선택하시고요. 평균 매출 마이너스 7은 average x 함수를 써서요.
가로 올려주시고, 예, 구간을 줄 겁니다. 7일, 마이너스 7일. 어떤 걸 쓸 거냐면, dates in period라는 걸 쓸 겁니다. dates in period라는 게 구간을 정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앞에는 날짜 테이블이 오고요. 날짜 칼럼이 오고요. 요 dates in period 좀 이따가 바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구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문 설명을. last date라는 걸 쓰고요. 이 구문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dates in period. 앞에 날짜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데이트에 데이트를 가져갔었죠. 그리고 스타트 데이트가 나옵니다. 스타트 데이트에 며칠 동안 어떤 기준으로 며칠 동안 데이 맨 끝에 인터벌을 데이 쓰면 7데이 그러면 오늘 날짜 포함한 플러스 7일이고요. 마이너스 7데이 그러면 마이너스 7일 오늘 날짜를 포함한 마이너스 7일입니다. 이 스타트 데이트 기준되는 날짜고요. 자, 근데 조금 아까 보시면 제가 last date라는 것도 붙였습니다. 그냥 요거 하나만 붙이지 않고 요거 날짜만 쓰면 되지 않을까? 근데 요거만 쓰면 요거 last date라는 걸 붙이지 않으면 이 date의 date 날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날짜가 너무 많아서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요 last date를 붙였습니다. 그럼 last date를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트 테이블에서 새 열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last date라는 함수를 써서 새 열. 자,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데이트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데 이 날짜 기준으로 마지막 날짜니까 제 날짜를 그냥 갖고 오는 겁니다. 이 날짜에 이 날짜, 요 날짜가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안 넣으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도대체 어느 날짜를 갖고 오라는 거냐, 얘가 이 데이트는 굉장히 많다. 2016년 1월 2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날짜에 어떤 걸 갖고 오라는 거냐를 얘가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한 날짜를 명확하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요 날짜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하나의 테이블이 되는 거죠. 아까 average x라는 것의 앞쪽은 테이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날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6년 1월 2일이면 2016년 1월 2일부터 얘를 포함한 마이너스 7을 합산된 것이 하나의 날짜 테이블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을 구하면 요 날짜를 포함한 마이너스 7일 동안의 평균 매출액을 구하는 거죠. 여기다가 한번 이제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총 매출, 조금 아까 맞은 측정값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소수점 이하가 보여서
예. 요 날짜는 요 두 개의 평균이겠죠. 예. 이렇게 점점 가면 7일 동안의 평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값을 구한 겁니다. 7일 평균이 오늘 날짜 기준에 포함한 마이너스 7일 동안에 평균 매출을 구하는 거죠. 여기다가도 금방 구한 평균 매출 마이너스 7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들쑥날쑥한 것보다 이렇게 추이가 이렇게 좀 보이죠. 명확하게. 이것을 일주일 단위 지금 만들어 봤는데 한 달 단위 또는 뭐 석 달 단위 이렇게 만들면 추이가 좀 더 필요에 따라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겠죠. 네. 자, 조금 아까 그 7이라는 거 한번 검증해 볼까요? 검증하려고 엑셀 하나 만들어 놨는데, 자, 에버리지 마이너스 이게 7일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쭉 한번 며칠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했던 똑같죠? 4, 8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검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검증 제대로 값이 맞는지 그냥 그려졌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값을 검증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볼 건 뭐냐면 이 상품 한 상품만 제가 이렇게 세일즈 탭에서 갖고 왔습니다. P1239681라는 상품을 갖고 왔습니다. 이 판매된 걸. 그러니까 2016년 1월 2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의 이 한 상품에 팔린 것들을 다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해서 이 상품 기준으로 고객별 평균을 구하고 싶다. 이렇게 이러는 겁니다. 이 고객은 여러 번 나오겠죠, 그죠? 이 상품을 1월 6일에 두 번 팔렸네요, 그죠? 그리고 이 상품이 한 날짜에도 여러 번 팔릴 수 있겠죠, 그죠? 1월 6일에는 두 번 팔렸네요. 11일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상품이 고객별 평균을 내볼 수 있겠죠. 겹치지 않아야 되겠죠. 이 매출액을 총 매출액 나누기 겹치지 않는 중복되지 않는 고객 수로 나누면 상품별 고객 평균 매출이 되겠죠. 이런 걸 구해 볼 겁니다. 상품별 일별 평균 매출을 구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먼저 한번 이거 해볼까요? 매출 합계는 얼마가 될까? 이 상품이 썸에서 그러면 매출 총 합계는 이 금액이 나오네요. 자, 고객 수를 고객을 중복되지 않게 한번 몇 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에 가서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면 자, 지금 총 247개 7명이 있었는데 중복된 걸 빼니까 199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199 중복되지 않는 고객 수죠, 그죠?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한 고객별 매출 평균을 구하면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측정값을 하나, 새 측정값을 만들겠습니다. 매출
고객별 이렇게 놓고요. 또 에버리지 X, 에버리지 X. 자, 앞에는 테이블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렇게 테이블 나와 있죠. values라는 걸 쓸 겁니다. values는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중복된 값을, 아까 엑셀에서 중복된 값을 제거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커스터머의 커스터머 아이디, 그러면 커스터머 아이디가 중복되어 있다면 중복된 걸 제외한 아이디를 가지고 테이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뒤에는 총 매출액 그러면 되겠죠, 그죠? 자, 상품별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품별 표 한번 값을 확인해야 되니까, 자, 맨 앞에는 product ID, product name, 그리고 고객별 매출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엑셀에서 찾은 상품이 P113968 하나네요. P113968 하나. (113968) 하나 3,402원. 네, 3,400 요거죠. 이렇게 떴습니다. 조금 아까는 한 상품에서 고객별로 했었는데 이걸 일별로도 만들 수 있겠죠. 이걸 복사를 해서 고객별이 아니라 날짜별, 이것을 데이트로 바꾸면 되겠죠. 데이트에 데이트. 그러면 이 상품이 중복되지 않는 고객 기준으로 평균 매출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날짜별로 중복되지 않는 날짜 기준으로 이 마늘이 얼마나 팔렸는지 이렇게 평균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균값의 에버리지 X를 사용해서 매출 추이를 보는 것, 또 고객별, 날짜별 이런 식으로 상품에 대한 매출 평균 보고 이런 것들을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추이 보고 이러는 것이 업무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